네, 한재원 캐스터와 함께 시장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래간만입니다. 네, 일주일 만인 것 같습니다. 예,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비철금속 테마인데요. 최근 원자재 값, 구리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죠. 닥터 코퍼라고 하는 구리값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경기 침체되면 구리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구리 가격은 실물 경제 전망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처럼 경기 침체 전망이 대두한 상황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리 가격은 톤당 9,0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탄력을 받아가면서 현재도 9,000달러, 톤당 9,000달러 선을 유지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구리 가격이 10,00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오르자 관련주들에게도 수급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또 특히나 최근에는 2차 전지 섹터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광물 관련주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이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어제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이구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24%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태경산업이 20% 가까운 상승률, 대창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다 방산 수요까지 늘면서 풍산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도 풍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어제장에서도 5.5%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오른 데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중국 리오프닝이 상승의 신호탄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이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등 중국이 원자재 시장에 큰 손이라는 점에서 이미 원자재 시장에서는 작년 말부터 구리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가별 구리 수요량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49%,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유럽이 17%, 개발도상국이 15%, 그 외에 미국이나 선진국, 일본이 차례대로 7%, 그리고 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리 가격은 중국의 소비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올해 초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죠. 구리는 이때 필요한 산업용 기계 혹은 건설 장비의 주 재료로 쓰이는데요. 어제 중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4.5%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리오프닝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구리 가격 강세. 첫째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친환경 대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연 기관차에 들어가는 구리보다 전기차에 더 많은 구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장을 키워나가는 전기차는 구리 잡아먹는 하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기차의 구리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코일이 듬뿍 쓰이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 배터리 집 전체로 쓰이는 동박도 구리로 만들죠. 미국 구리개발협회에 따르면 차량 한 대 제작에 들어가는 구리 양은 기존 휘발유나 디젤 차량에는 8에서 22kg인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38kg, 그리고 플러그인 방식의 하이브리드에는 60kg, 순수 전기차에 83kg 정도가 들어가고요.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의 구리가 4배는 필요하다는 얘긴데요. 심지어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369kg이나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리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네, 구리는 정말 쓰임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은 못 따라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리 재고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전인 4월 19일 기준 구리 재고량은 11만 톤이 넘었던 것에 비해서 1년 만에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현재는 재고량이 5만 톤 수준입니다. 어제 기준 5만 3,050톤을 기록을 했는데요. 18년 만에 최소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 세계 일주일치 소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적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공급 불안정도 계속되고 있죠. 구리는 주로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근에서 나오는데 이 남미 국가들의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인 칠레는 정부가 채굴 이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요. 세계 2위 구리 생산국인 페루의 구리 수출량은 지난 1월에서 2월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생산량 자체는 5% 정도 늘었지만 페루의 정치적 혼란으로 선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이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도 대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구리 수요는 꾸준히 늘 거로 예상이 되고 관련해서 광산업체들 M&A도 활발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구리 수요는 2053년까지 연간 5,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현재 수준의 2배가 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구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광산업체들의 인수합병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강산업체인 BHP 그룹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호주 구리 생산업체 오즈 미네랄스를 약 6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고요. 캐나다 광산 개발업체죠. 허드 베이 미네랄은 코퍼 마운틴 마이닝을 4억 3,900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또 다른 광산 대기업 리오틴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경쟁사인 터쿼이즈 힐리소시스를 인수했고요. 또 몽골의 구리 광산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33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몽골의 구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엘컴텍입니다. 몽골 현지의 구리 광산에 대한 탐사권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구리 관련주로 묶이면서 어제는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다소 조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리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련주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구리 앞으로 주목 계속해서 봐야겠습니다. 한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